뭐 자주 보여드렸던 경주만 능력 사이클입니다. 요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능력 사이클. 다들 아시죠? 자,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모든 마필의 능력을 파악하는 원리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보시기엔 간단하지만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함축해서 한 가지로 좀 표시를 하는 그래프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백지 위에서 만들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만든 이제 경주만 능력 사이클이에요. 자, 세로축이 능력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이 나이, 경주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로점이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얼마나 능력의 높이를 가져가느냐, 그거에 대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빨간 선이 혈통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자, 우수혈통마라고 판단하는 마필은 항상 파란색이 뭐냐면 평범한 마필이에요. 평범한 마필. 혈통적으로 빨간 그래프가 우수혈통마, 파란색이 평범한 마필, 우수혈통마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을 놓고 보면 저희가 평가할 때 능력 높이죠. 이게 능력 높이. 항상 우수혈통마가 평범한 마필보다는 높아요. 정점이. 그 다음에 전성기입니다. 이렇게 전성기. 평균적으로 4세, 6세를 전성기라 하는데 모든 마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전성기 포인트가 그냥 딱 정중앙,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딱 중앙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포인트가 옮겨 다녀요. 전성기가. 3세 때 벌써 하락세가 예측되는 마필이 있어요. 그런 마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버려요. 정성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마필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평범한 마필이 나름대로 최전성기 쪽이 요 언저리에 있어요. 요 언저리. 요 정도 이제 포인트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수혈통마가 이런 마필이 요 정도에 있어요. 요 정도. 또는 하락세로 요 정도 있어. 요 정도. 이 다양한 위치의 능력을 갖는 특징을 갖는 마필들이 자, 요놈, 요놈, 요놈 이래서 출마표가 발표되고 경쟁을 해. 경쟁을.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능력 표시가 없는데 최고의 전성기 쪽에 와 있어. 근데 요놈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이제 완전 깊은 하락세로 접어들어 버렸어. 은퇴할 때가 된 거야. 일반인들만 모를 뿐이야. 이 말의 기본 능력이 이제 끝나가. 근데 과거의 끝만 보니까 얘보다는 훨씬 좋아. 하지만 얘는 얘보다도 더 깊은 하락세로 가고 상승세에 있는 애들. 또 이제 아직은 좀 데뷔를 좀 뒤늦게 하고 아직은 좀 미천한 그런 애들의 다양한 포인트 위치들이 격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만든 거리 성향에 보면 단거리형에 가까울수록 단거리형 쪽에 가까울수록 하위군 때 조숙형으로서의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중장거리형 마필은 초반보다는 초반은 좀 굼터 하위군일 때. 근데 경험할수록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단거리형보다는 조금 더 하위군일 때는 좋은 성적을 못 낼 가능성이 높아요. 좀 쉽게 말해서 얘는 조숙형이고 얘는 완숙형이에요. 천천히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고 얘는 빨리 결과치가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100%는 아닌데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이게 뭐냐면 요놈이 은퇴를 빨리 해요. 중장거령보다는 단거령들이 은퇴 시기가 빨라요. 쉽게 말해서 뭐 이제 화끈하게 그 불을 내고 그런 불이 일찍 끝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지구력보다는 스피드, 순발력으로 승부하는 애들이에요. 나이 먹으면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근지구력 또 체력적인 것 여러 가지 그 순발력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방 관계자분들도 바보가 이상, 야, 쟤 성적도 안 나오는데 관리하기 힘들어. 쟤는 이제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은퇴가 빨라요, 은퇴가. 단거력이. 근데 중장거리 마필들은 체력이 많이 들어가고 순간 스피드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지구력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육상에서도 100m, 200m 선수들이 체격이 좋잖아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고 근육질 육상 선수 많잖아요. 순간적인 폭발적인 거지만 바로 걔네들이 이제 지구력이 떨어져요. 근육이 크다는 것은 일찍 피로가 오는 거죠. 산소 소모량도 많고 체내. 근데 거기에 맞게 최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단거리에서만큼 최고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근육질 우락부락한 거 보셨습니까? 이봉주나 황영주 같이 좀 찔긴 사람들. 그죠? 경주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 중에는 3, 40대, 30대까지도 많아요. 근데 100m, 200m 스프린트에 30대 육상 선수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그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데뷔되는 게 이제 다 시스마로 데뷔했지만 극단거리형인 파워블레이드, 중거리형이 이제 트리플 라인, 옛날 19조 부산 김영관 마방의 대표적인 쌍두마차. 그들은 전부 다 상위 1% 모술 동마. 그래서 거리별로 장거리 경주에서도 두 마리가 뭐 나란히 입상하거나 수둑상금 최고 수준의 명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파워블레이드가 극단거리형이었어요. 트리플 라인보다 뭐 먼저 은퇴해서 시스마로 데뷔했죠. 트리플 라인이 한 1년 정도 남짓 더 현역 생활을 하고 은퇴해서 지금 시스마로 갔고, 최근에 반가운 게 그 트리플 라인의 자마들, 2세마들이 경주에 출전하는 걸 봤어요. 저번 때 제가 그 얘기한다면서 안 했는데, 자마들의 열두 막급을 딱 보니까 금화필이 극단거리형인데 혈통적 능력 기대치가 L자가 들어가. 장거리. 특이하다. 그래서 그 천배당, 꽤 고배당에서, 제가 정확히 말 이름 모르겠는데 그 말이 데뷔했는데 인기가 좀 빗게 있었는데 걔가 2차인가 3차에서 배당이 됐는데 특이하더라고요. 거리 성향이 이제 극단거리형인데 능력적 혈통의 기대치 마급을 딱 보면 L이드 L. 중거리적인 어떤 역량의 기대치가 들어가. 이게 바로 트리플 라인의 영향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재밌겠다, 앞으로. 체격이 좀 작은 말이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물려있는 거예요. 다양한 포인트에 위치한 마필들 간의 경합이 되는 거야. 이게 출전으로 신청을 하겠죠. 일반인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록 성적, 누구나 알 수 있는 전개 분석 단순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걸로 다 적중 확률이 높았다면 이 경마 사업은 진짜 문 닫은 거예요. 너무나 쉬워. 다 맞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진짜 망했지. 왜 안 됩니까, 그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도 이제 능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전개편에서 사실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시 뭐 정리하고 나시대 5대 환산 공식 있죠? 기록을 이렇게 환산을 0.2초로 다 돌리는 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전개편에서 얘기하고, 능력편에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은 경주만 능력 사이클 요 제가 만든 요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마필의 전성기는 4세 뭐부터 6세까지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마필마다 다 틀립니다. 3세 때부터 벌써 하락세로 가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7세인데도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는 마필들이 있어요. 7세, 8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거의 것만 가지고 깊은 하락세인데 또 편성의 조건이 지난주에 배웠던 편성의 조건에 따라서 보면 그 마필의 성적이 좋았던 것은 능력 레벨이 떨어지고 헐렁한 편성에서 상대적인 어떤 유리한 그런 데서 이제 좋은 성적을 3연승, 4연승 했을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능력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딱 붙여놨더니
고유 능력 우수마들이 더 훨씬 뛰어난 마필이 많아. 근데 그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고유 능력 개념을. 아까 보여준 이제 지난주 복귀에서 몇 가지 포인트 보시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도움 많이 되죠.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